한결의 브리핑입니다. 6월 22일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결의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월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김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심플하게 소개하는 게 좋네요. 네, 여러 이제 뭐 대본을 쓰기가 이제 귀찮은가 보죠? 아니요, 뒤에 써. 네. 와니핑, 와니고래핑 뭐 이런 거 써놨습니다. 각종핑. 네, 각종핑. 네, 조금 옛날 건데.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왜 우리 그 제작진은 제가 저걸 쓰고 있을 때 옛날 거란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역시 시대와 발맞추기는 조금 어렵다. 네. 다음부터 시대를 좀 고려해서 칠판이나 소개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왜 안 옵니까? 강수영 변호사 지금 오고 있고요. SBS에서 오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예요. 역시 바쁩니다. 월요일도 아마 오늘도 본인 일정 올렸을 텐데 최소한 3개라고 봐야겠죠. 3개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텐션 올려서 바로 JTBC 가서 날아다니더라고요. JTBC 요새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더 날아다니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오늘 아침에 핫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심으로 해서 인사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수석급 5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뭐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까지 합하면 그 자리는 지금 공석이고 채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6개가 바뀌는 거니까 중폭 이상입니다. 뭐 지지율 전환을 목표로 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통령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본인이 설명한 방향과 노선에 대한 생각이 되게 확고하다. 이거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전당대회 앞두고 대통령이 이러는 거는 결국에는 뭐 지금 가장 관심을 모는 건 어쨌든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엇갈리고 있고 이 기용의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다 다를 텐데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그 기자회견과 지난번 이제 말하자면 방한 성과 설명하는 자리에서 했던 그 노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중도 실용으로 갈 거고 더 많은 국민들이 보편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겠다라는 노선으로 간다. 이거를 뭐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어쨌거나 공소청하고 중수청 안착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뭐 충분히 해달라라고 대통령이 이제 공을 넘긴 거잖아요. 근데 이 공에 대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수기 과정 없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페이스북에 올려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반작용 성격이 있다고 오히려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도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당내도 좀 그러니까 뭐 일단 인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쉽게 이제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이력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때 여러 이제 자리에 이름이 오르락내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수수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특수수사는 이제 기업 관련된 수사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뭐 그게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동부지검장을 할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을 좀 구속했던 그 이력이 있고 그때 이제 주인 검사가 주진우 검사였죠. 육부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수 수사를 하는 그런 관계들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인사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통령 왜 기용했겠냐? 왜 기용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겠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고려됐을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검찰에 대한 통제나 검찰에 대한 관리 차원의 맥락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결국엔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완전한 폐지는 현실적으로 형사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비추기도 했었고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권 커뮤니티는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요즘 여권 커뮤니티들을 좀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여권 강성 지지층 반발, 아까 그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 이야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거센 편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좀 이어가 보자면 이걸 좀 예상을 했겠죠. 이 커뮤니티 반발이라든가 뭐 여권 내 반발. 당연히 예상했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으로서 제도로서의 검찰의
생명력은 사실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법조계 일반의 시각이기도 하죠. 실제 검찰의 분위기도 하고.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이 6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뜨겁지 않아요. 검찰 내에서도. 사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이 지금 일부 남는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뭐 그 경찰의 암장 사건, 그다음에 경찰에 이제 말하자면 그 피해자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제한된 분위기에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검찰 내부도 알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안 수사권 여부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 형사제도상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인식인 거지. 뭐 이걸로 이제 검찰을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지층 결속을 위한 교리처럼 작동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죠. 보안 수사권을 정치 슬로건화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100% 수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뭐 논란이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제 선거 전부터 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가기 전에 이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게 이제 진짜 싸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 국면이 이제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또 다르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여권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어쨌거나 골라서 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안착하는 데 있어서의 적임자를 찾은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뜨겁고요. 뭐 여권 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당권 경쟁이 분위기상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강스타 강수영 변호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목동에서 무지하게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또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필리핀의 조용필. 필리핀 조용필이죠. 이래는 이거 원래 나와야죠. 지금 80년대 아닌가요? 그 정도면 70년대. 그렇죠. 80년대죠. 우리가 80년대 감성 갑자기 튀어났고요. 방금 그 청와대 개편 말씀 나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렸고요.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대레이스가 본격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의 시각들이 나왔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사진으로는 두 사람 굉장히 뭐랄까요, 긴밀해 보입니다. 긴밀해 보이는데 발언을 두고 해석하는 언론을 보면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의 인사말에서 흡사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보인다, 뭐 그런 연설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는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민생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당답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라고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분위기는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라고. 이것하고 연결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렇게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쭉 올리기 전에 호남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뭐 연임 도전을 한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 매번 언론의 그 질문 꼭지가 그래서 연임 도전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 자꾸 물어봐요. 아직 질문이 안 했는데 어쨌거나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종합해 봤을 때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 한다는 것인가요? 라고 항상 모든 언론들이 질문하는데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한다고 봐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의 변수도 별게 없을 것 같고요. 무조건 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지금 거듭 지적드리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원팀이 돼가지고 국정을 잘 한다라는 것은 다짐이나 그냥 선전용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연임 도전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거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일관되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꺾어가지고 저쪽이라고 방향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해왔던 정청래 대표의 그 방향이 지금 대통령이 제시하는 방향과 안 맞다는 건 지금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방향이 안 맞았지만 앞으로는 맞추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계획을 밝혀야 돼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는 거꾸로 가요. 계속 지금 반대 방향 가거든요.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제 아젠다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든가 네, 뭐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지 뭐 경제 정책이든 뭐 AI든 안보든 외교든 다른 정치 의제에 대해서는 이거 일각에서의 의심, 이거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 정청래 대표가 아예 예. 그쪽으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그래서 뭐 민생 개혁을 위한 뭘 하겠다 이게 추상적 구호만 계속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뭐 본인이 연임 도전한다면 대통령과 맞추는 계획도 밝히고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반성.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게 조금 청와대의 방향하고 좀 달랐던 것 같다라는 자인. 그렇게 가야 뭐가 이제 미래가 열리는 거지. 무조건 승리했고 지방선거. 예. 뭐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게요. 이렇게 가면 그걸 설득력이 있을까요? 사실 김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거듭해서 연임 도전에 대해서 물음표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기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기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래도 연임 도전은 할 것으로 보이는 지난주에 예. 박지원 의원이 예. 뭐 이제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이번 판에 죽어야 된다,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주 후반에 뭔가를 확인하고 그래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원고는 아직 드러나진 네.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에 그거를 확인을 한 거겠죠, 의사를.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그림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분위기는 될 수가 없는 분위기고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네.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도 나오고 뭐 김민석 의원도 나오고 3파전 구도가 되면 예를 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두고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라는 게 이제 이쪽에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면 안 된다는 측의 지금 구도인 거잖아요. 예. 이런 구도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상당 부분의 호남표를 잠식해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정치인 정청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말하자면 자기 이름을 건 지분을 확인해 본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 지분을 갖고 뭘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뭐 순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순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선택인 것 같고 지금 분위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보만 보면 나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겼을 때는 정치 문법으로 봤을 때는 레임덕이잖아요. 벌써 분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낯선 느낌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부를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만 보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을 만난다든지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던 간에 전북에 있는 뭐랄까요 조직 관리랄까요 민주당의 어떤 상황을 점검하는 듯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해남군에 있는 미왕사 방문해가지고 도종환 시인의 흔들며 피는 꽃을 또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서울공항에서 90도 인사한 다음에 본인이 다 흔들리면서 져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냐라고 해서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구구하게 해설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이 얘기도 2주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당선자 대회에서도 이제 그거가 갈린 거잖아요.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인식의 차원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는 계속 강원도 어디 이겼다, 뭐 여기는 처음 이긴 거다, 역사적 승리다. 여러분의 개인기도 있지만 당이라고 하는 뭐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표현했나? 뭐 하여튼 이거 품어줘서 이긴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알겠어요. 선거 객관적으로 보면 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정도의 그 결과는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다만 대통령은 이길 수 있는 선거도 졌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생산적인 방향, 그다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미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계속 이제 선거는 뭐
이겼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근데 계속 무슨 들리는 꼬시고 젖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층위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연임 말고는 지금 별로 의미 있는 생산성 있는 정치가 아닌 거죠. 호남을 가는 것도. 그게 다 연장에 있는 거고 김민석 총리는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대한체육회 옆에 가고 청년들 만났어요. 성관이 네, 개혁 문제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 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성관이 문제에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가 AI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축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입장 같은 거 발표했다고요. 사실은 중요한 이슈였죠. 네, 중요한 이슈죠. 예. 그럼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정책적인 서포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입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것도 지방선거랑 연관된 거고 입법적 과제가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지금 방기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6월 3일 지나고 나서 공기가 바뀐 것 같다는 표현도 썼었고 갑자기 무능해졌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갑자기 왜 무능해진 겁니까? 지금 당이 이렇게 빨리 집권 2년 차에 당권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초래한 겁니까? 대통령이 거기다가 당대표 꽂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를 이렇게 되고 이게 뜨거 이러면 이 뜨거운 거에 대한 리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난 안 뜨거운데? 하나도 안 뜨거운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되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뜨거운데 왜 안 뜨겁다 그러냐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냐 이게 사람들은 선거 결과를 놓고 각자의 판단을 다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왜 침울해졌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이 다 있는데 그게 죽어도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가지는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는 지금 뚜렷하게 노정이 됐습니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거고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 욕만 하지 적에 대한 공격만 하지 본인이 힘을 가졌을 때 정치인으로서 어떤 국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정당을 만들어낼지 이 방향성이 보이지가 않는다. 예. 상대방 공격만 해가지고 인기를 끄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이거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정청래 대표에게. 정말 연임을 원한다면은 뷰리핑에 나오셔야 돼요. 진짜로. 뷰리핑 나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든 김한 기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든 네. 이 우려와 의심점들 있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만 자꾸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그 폐지된 이후에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유리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제시하시는 AI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까? 그리고 의원들 중에 뭐 이런 우려를 뭐 조계원 의원이나 예,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막 호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예.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관해 가지고 컷오프가 불공정했다. 예. 그리고 살려줘야 될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자기 편이라고 해서 아주 뭐 나쁜 모습을 보인 사람도 그냥 경선에 붙여버리고 이런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본인 편 들어주는 데만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고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이런 거 나간 적도 없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뭐 그렇죠. 제대로 된 당직을 그렇죠. 공식적으로 본인이 당선에 의해서 된 것은 없어요. 예, 당 대표. 예,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들하고 있었고요. 예. 여당 의원들하고도 안 친하다는 거예요. 야당은커녕 여당 의원들하고 자기 당 의원들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의원들은 패싱하고 당원들만 인기 쫙 끌어가지고 내가 당원들을 자극해서 결집시켜가지고 내가 당내 선거를 이겨보겠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엄청난 상처를 안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속 정당의 의원들을 의총에서 설득할 노력 그리고 방송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 그래서 실제로 설득을 해내는 모습 그래야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제도나 정책은 옳고 그러니까 100% 옳고 100%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뭐 정치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지만 교리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모든 법은 개정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정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국면과 시기와 상황의 운영에 맞춰서.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고 했을 때 저는 민주당이 왜 이거에 이렇게까지 집착을 지금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형사제도를 수십 년간 운영해온 틀이 있는데 당장의 보안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과제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짚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년의 유예를 두자 3년의 유예를 두자 일단 운영을 해보는데 보안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이든 뭐 2년이든 예. 유예를 두고 하고 나서 후에 이 제도의 예를 들면 완성도를 놓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정도로 하면 당이 이런 정도로 논의를 하면 이걸 못 받을 이게
안 받아들여질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교리화해서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야. 이거에 동의해야 우리 편이야. 라는 걸로 몰아가니까 대통령이 여러 차례 완곡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논의 전에 당대표가 먼저 질러버리잖아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올려버리니까 이거 논의 자체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들이 지금 청와대 인사라든지 여러 부분들의 작용 반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말하자면 책임과 뒷감당을 어떻게 질 거냐. 당이 이런 네.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도 무슨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범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안수사가 불과 얼마 전에 영화감독 폭행 사건도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형사제도 자체 근데 이제 보안 사건이 없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미 불기소 처분해갖고 뭐 방법이 없는데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